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자, 오늘 지금 방금 전 지금이 11월 14일 4시 40분인데 4시 반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 자,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한 지 19개월 만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다. 자, 이것도 박용진 의원이 또 한 것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자,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례회를 열고 이같이 내용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와 김태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김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공고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 원을 의결했어요. 자, 이 과징금 80억 원은요, 금감위에서 때린 과징금이에요. 검찰에 고발은 한 거고 금감위에서는 과징금 80%를 때린 거예요. 금감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거죠.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저희가 카스맨 염천교 존버만님하고 같이 나왔던 카스맨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셨거든요. 염천교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카스맨님 편 보시면 요 삼성바이오의 그 분식회계를 어떤 식으로 한 건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카스맨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뉴스에 나온 것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자, 콜옵션이라는 게 정해진 값에 특정 값의 주식을 살 권리,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회계 기준을 바꿨어요. 증선위는 이 회계 처리 변경으로 2011년 설립 이후 2014년까지 4년간 적자에 섰던 삼성바이오가 1조 9천억 원의 흑자회사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게 분식회계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던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요거를 써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얘네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49%까지인가요? 50%까지인가? 특정 값에 헐값에 미리 정해준 값에 만약 이 주가가 가치가 오르더라도 낮은 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주고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예를 들면 1,000원에 이 바이오젠은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50%에서 한 주를 뺀 주식을 1,000원에 다 살 수 있는 권한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합작을 만들었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조건으로 미국 합작사를 만들어 놓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바이오젠이랑 합작사인데 바이오젠이 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종속회사에서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요. 맞아. 콜옵션을 행사할 확률이 커져서
회계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4년간 적자 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9천억의 흑자회사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제일모직. 이 짓을 한 이유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위해서. 돌고 돌니다. 자, 그럼 제일모직의 가치는 이게 뭔 소리냐? 이재용.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삼성물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삼성전자. 결론은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기 위해서 한 짓의 끄트머리예요. 자,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용이 갖고 있었던 에버랜드서부터 에버랜드랑 제일모직을 합병을 하고 에버랜드를 날리고 제일모직만 살아남아요. 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이랑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합병을 해야 되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를 해야 돼요.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를 해야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는데 이재용이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삼성물산이랑 왜 굳이 그렇게 합병을 하려고 했느냐?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뿌띠거니 형님이 이재용 아들내미한테 삼성전자를 넘겨주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이미 너무 커져 있어서 주식으로 던져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에버랜드서부터 제일모직을 먹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전체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으로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게 해 주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과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도 일어났습니까? 국민연금을 건드리는 말도 안 되는 짓까지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복잡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위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다. 이게 뭔 소리냐? 복잡합니다.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해 드린 거지만 복잡하죠.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 정도의, 이게 얼마짜리 분식회계냐면요, 자 보세요. 시가총액 13일 기준 9위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시장에서 즉시 거래가 정지됩니다. 일단 거래 정지됐어요.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심사도 받습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시가총액의 2.5%를 넘으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에요.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고요.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증선위의 심의 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 삼성바이오는 4월 행정법원에 증선위 1차 심의 결론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 보면 금감원이 재감리를 진행하면서 삼성 내부 문건을 확보해서 증선위에 제출했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문건을 지난 7일에 공개하게 됐어요. 박용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국회 차원에서 첫 번째로, 박용진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히트 상품이 됐어요. 삼성 터뜨리고 유치원 터뜨리고. 자, 고위 분식회계는 굉장히 중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사고는 굉장히 중죄예요. 고위 분식회계. 이거 진짜 얘네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이재용한테 삼성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건 단죄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게 미국에서 벌어졌잖아요. 이 회사는 그냥 망하는 거고요. 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람과 연루된 사람들은 100년 이상 형 받아요.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200년형 이렇게 받습니다. 자, 미국에서 엔론이라는 데가 분식회계를 해서 엔론이 유명한 자, 미국 내 7위 기업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10년 동안 선장했었던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에너지 사업에서 첨단 산업을 변신을 하고 이러다가 분식회계 소문이 난 지 2개월도 안 돼 1000억 달러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돼요. 엔론이 분식회계를 한 그 금액 자체가 엔론의 분식회계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000억대? 얘네가 뭐였지? 5년간 순이익을 20% 정도 불려왔다. 정리하는 게 좀 있을 텐데 $1000억 아니라 네, 한번 좀 보시면 되게 유명한 엔론의 몰락, 분식회계로 몰락을 하는. 그래서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분식회계의 엔론이라는 회사고요. 분식회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규모가 분식회계가 이 분자가 분칠할 때 분이에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예쁘게 꾸민다는 겁니다. 분식회계가
회계장부에다가 분칠하는 거예요. 네. 3반은 개미들을 위해서 살려야 돼. 뭔 개소리입니까? 개미들을 위해서 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상장만 하면 개미들을 위해서 다 살려야 되네? 개미들은 소송을 걸어야죠. 개미들은 소송을 걸어야지. 그래서 이런 회사는 못 이겨요. 못 살아나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못 살아납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 회사에 소송을 걸어서 내가 투자한 금액 내놔라. 니들이 속이고 나한테 투자받은 거 아니냐.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상장 폐지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안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죠. 그러나 저는 고의적인 분식회, 그리고 이 분식회계의 죄질이 너무 나쁜 게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분식회계를 한 게 이재용을 위해서 한 거라는 게 너무 죄질이 나쁜 거라고요. 네? 얘네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분식회계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모직의 한 주당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이재용이 불쌍해요.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이재용이 불쌍하다고요? 불쌍한 사람도 많네요.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그런 불법과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나요? 네. 자, 상속세는 국내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나오면 최고 65%. 네. 상속세가 미국은 최대 40%, 프랑스가 최대 60%, 벨기에가 최고 80%, 네덜란드 최고 40%, 영국 최고 40%, 독일 최고 30%, 뭐 이렇게 있네요. 미국은 상속세 최대 40%.
보통은 이 삼성세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를 바꿔요. 작은 회사들은. 네. 작은 회사들은 좀 중견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법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일을 글로 넘기죠. 매출을 일로 넘겨서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면 이 회사를 문을 닫고 이 회사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속을 예. 근데 삼성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다음번에 상속세 관련돼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얼마나. 자, 아무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위 분식회계 상장 폐지까지 갈까요? 분식회계 규모로만 놓고 보면 상장 폐지를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상장 폐지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상장이 폐지되는 거죠. 거의 망한다고 봐야죠. 자, 고위 분식회계의 규모에 따라서 상폐를 한다라는 룰은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룰이에요. 엄격한 룰이어야 되고, 자본주의가 봐주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고위 분식회계의 죄질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거의 죄질은 다 나쁘지만 이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재용의 삼성전자 승계를 위한 꼼수란 좋게 표현한 거고 범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일 뿐이에요. 결국 이재용한테 삼성전자를 넘겨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욕심이 아버지의 욕심이 괴물을 만들어낸 거고요. 세금 내기 싫어서 이 짓거리 하는 게 맞고요. 죄질이 아주 더러운 겁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기 위한 시나리오는 에버랜드 전환 사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전부터도 있었는데 에버랜드 전환 사채부터 스토리가 길어요. 대하 드라마입니다. 대하 드라마예요.
거기서부터 추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 정점이 국민연금과의 박근혜와의 쿵짝이 그 더러운 짓의 정점이고요. 예? 박근혜와 쿵짝 떨어서 삼성물산을 먹어야 삼성전자를 먹는 시나리오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먹었으니 탈이 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재용이 감옥 들어가 있을 때 삼성전자 주식은 계속 올랐어요. 삼성이란 회사가 워낙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워낙에 커졌고, 한 명의 오너가 있고 없고가 장단점이 있어요. 오너의 리더십과 전문 경영인의 리더십에 장단점이 있는데, 삼성은 이미 너무 커져서 자, 이거 분명히 이 사안으로 그냥 끝낼 겁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하고 연계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법을 안 받고 불법으로 이끈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레알로다가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재벌 좀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불법으로 이끌어요? 말입니까? 뭡니까 그게? 재벌들하고 재벌이신가 본데 법이 그래서 불법으로 이끌었다? 네, 재벌들하고 같이 어울리셔서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분이 오셔서 같이 있을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돼지들 모여있는 곳이니까 재벌들하고 같이 노세요. 여기서 왜 이렇게 천한 곳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법 안 받고 계속 이런 뉴스 나온다고요? 다 잡아 넣으면 되죠. LG는 상속세 다 내기로 결정했잖아요.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일시불로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레알로다가는 꺼지라고, 재벌들하고 놀라고, 이 새끼야. 저 새끼는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아니, 저런 애들이 무슨 쪽방촌에서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아, 나 진짜. 뭐 대화가 돼야지 무슨 레알로다가 병신 같네 저거. 진짜. 저런 애들이 쪽방촌에서 박근혜 불쌍 하다고 눈물 질질 짜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크크크거리는 꼬라지가 진짜 역겨워서 같이 못 읽었다.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들. 못 배웠으면 그냥 있어. 아 진짜. 에휴, 답도 없네요. 저런 애들 덕분에 그래도 자한당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바이오로직스 상패까지 갈 수 있느냐?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패까지는 안 갈 거다. 그래도 삼성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삼성인데. 제가 배냈어요.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패를 시킬 수 있다면 이 정부가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는 엄청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원칙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참을 수 있대. 우리가 원칙을 어겼을 때는 삼성이든 누구든 그냥 법대로 처벌하겠다. 우리 야 MB 때하고 박근혜 때하고 법대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법대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패시킨다고 삼성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발 힘없는 사람한테 법대로 하지 말고요. 그 법은 힘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패돼도요. 삼성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발 가진 자한테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 법이 아니길 바라고요. 자, 상패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면 상패가 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거는 상패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를 내놨을 때 우리가 그래 이 정도는 상패까지는 아닌가 보다 라고 납득할 만한 자료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삼성 저거 어거지로 실드 치는 논리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국민들은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공정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네. 상패시키면 안 된다. 개미들 때문에 코인 떨어지면 안 된다. 뭐가 다른 얘기지? 저는 상패가 되든 상패가 안 되든 법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상패를 시킬 만한 요건이 아닌데도 본보기로 어거지로 상패시키는 것도 반대예요. 여러분들 똑같을 겁니다. 억지로 상패시키는 것까진 반대야. 그죠? 원칙대로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염천교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아까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